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 문의전화가 있죠? 이 문의전화는 모델하우스 문의전화입니다. 오늘 이 홈페이지에 민영주택 초과 계약자 방문 예약 이게 떴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12일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인데요. 저도 오늘 이제 이거 계약했습니다. 금방. 근데 5월 9일날 아침 9시 반에 예약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5월 9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은행 계좌가 그 계약금 계좌, 입금하는 계좌가 있고, 발코니 확장 비용 계약금 입금하는 계좌가 있고, 그 유상옵션 입금하는 계좌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럼 계약하러 갈 때 이 세 개의 영수증을 갖고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은행 창구가 붐비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창구에서 해야 된대요. 그 은행별로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인데 창구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루 정도 일찍 열리는 경우가 있대요, 이 계좌가. 근데 지금 이거 월요일이니까 하루 전이면은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계좌가 열리기가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월 9일날 열린다는 건데, 5월 9일날 이거 돈 다 내고 수입인지 15만원짜리 또 사가지고 인터넷으로 뽑아도 되긴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좀 약해서 그냥 은행에서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인터넷 모바일 결제로 하면 되긴 될 것 같아요. 모바일 결제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거 못해서 5월 9일날 아침 9시 반 하면은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근데 5월 9일 9시 30분에 예약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약자 방문 예약 요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딱 뜹니다. 힐스테이트 검담 웰카운티 정당 방문 예약 민영주택 85 초과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5월 9일부터 5월 12일 9시 반부터 오후 4시 30분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85 초과 당첨자 또는 대리인 본인 외 동반 1인만 입장 가능. 그 이미 예약하신 분은 여기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 행사 기간 동안 예약자 외 고객 방문 시 관람이 제한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하오니 서류 검수를 계약 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제가 저기 서류 접수를 완료한 사람인데요. 아직까지 전화 안 오면은 이게 통과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5월 9일부터 계약자 서류 접수지 않습니까? 민영주택. 그러면은 5월 8일까지도 저 계약 그 이상이 있다고 연락이 갈 수 있답니다. 계약 서류에. 그래서 당첨 취소까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화가 오면은
혹시 제가 핸드폰에 070이라는 전화가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걸어봤더니 뭐 통화가 안 돼요. 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쩌고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070으로도 안내가 되냐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여기서 이 모델하우스에서 연락하는 번호는 032로 시작되는 번호지 이 070 이런 걸로는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070으로 뭐 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영업용 전화번호가 많기 때문에 못 받아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예약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이거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하면은 그 등록이 안 된답니다. 그럼 민영주택 85 초과 그 계약하러 가는 날은 9월부터 12일이죠. 그럼 9일 누르면은 9시 반 예약 마감됐어요. 벌써 10시 예약 마감. 11시가 인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오전 11시가.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9일날은 은행 열리자마자인데 이날 또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일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일날 예약했어요. 왜냐면 11일날 예약하고 또 서류 뭐 추가로 더 제출하려고 그러면 요날 마무리를 지으려고 요날 안 하고 요날 했습니다. 11일 11시는 예약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딱 눌러보니까 11시는 예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10시 반에 했습니다. 예약 이렇게 이름, 핸드폰 번호, 동호수 적고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 적고 그리고 신청하기 누르면은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예약되셨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예약 확인하면은 3개가 떠요.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한 거, 서류 접수 방문 예약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방문 예약한 거, 이렇게 3개가 뜹니다. 그럼 확인 누르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화한 걸로 보니까 이 민영주택은 5월 9일부터 5월 12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류 접수를 만약에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가 5월 8일까지 연락이 갈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공공주택은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29일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이날까지도 연락이 갈 수가 있답니다. 물론 뭐가 잘못됐는데, 서류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증빙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계약된 거다.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은 당첨되는 겁니다. 증빙서류를 잘 제출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날까지 전화 연락이 갈 수 있답니다. 저는 그 민영주택은 5월 8일까지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 안에 연락 안 오면은 그냥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 전화해 보니까 5월 8일까지도 연락이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먼저 계약자 안내문 이런 거 사진도 어둡게 찍어가지고 죄송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약자 안내문 해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계약서 쓰러 갈 때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이 입금 증빙서류가 3가지인 거 아시죠? 계약금, 발코니 확장 비용 계약금, 유상옵션 계약금, 요거 3개 그 증빙서류, 입금 확인증, 현금 수납은 불가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이나 입금 확인증,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수입인지 15만원짜리. 이거 인터넷으로도 끊을 수 있답니다. 근데 저 인터넷으로 뭐 하는 게 서툴러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자료 포함. 요거랑 이건 당첨 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일체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요구하는 서류. 이거는 서류 접수 끝난 사람은 제입니다. 그럼 요거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복잡한 게 자금 조달 계획서죠. 증빙 서류랑. 그 자금 조달 계획서는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거는 제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틀리신 분은 궁금한 거 자꾸 모델하우스에 물어보세요. 물어봐야지 뭐 그냥 안 물어보고 대충 내 맘대로 했다가 틀리면 어떻게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저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금융기관 예금액하고 플러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요거 두 가지만 하니까 뭐더라? 아파트 공급 금액하고 발코니 확장 금액, 그 다음에 유상 옵션 이렇게 세 개를 합치니까 저 같은 경우 5억 7,500만 원이에요. 16만 1,000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아파트 공급 금액이 5억 3,800이고요. 발코니 확장 비용이 337만 9천원. 그 다음에, 유상 옵션이 3,378만 2천원. 그래서 5억 7,500, 16만 1,000원이에요, 합계가. 근데 이게, 부인 것도 빼버리고, 제 거 그냥 예금하고, 주식 대금하고 하니까, 이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오늘도 또 전화해서 재차 확인했는데,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주담대 대출을 받든, 중도금 대출을 받든, 이거 받아도 아무 상관없답니다. 그냥, 요거 되니까, 요거 서류 또 뭐 내고 막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거 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된답니다. 이게 주요 목적이, 부모한테 증여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거를 해느냐, 아니면은, 현금이, 보유중인 현금인데, 보유중인 현금이 한 3억 있다. 이렇게 적으면, 세무서에서, 이 사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세무조사가 들어간답니다. 아니면, 부모한테 증여받았잖아요? 증여받고 세금 신고를 안 했으면, 당신 왜 증여세 안 내? 이래서 증여세를 부과한답니다. 세무서에서. 이런 목적으로 아마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만약에 내가 25살이에요? 근데 이거 5억 7,500을 어디서 납니까, 이거? 직장 생활도 안 했는데. 그러면 부모한테 증여를 얼마 받고, 대출을 얼마 받고, 이런 계획서를 내서 부모한테 증여받은 건 증여세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25살인데, 부모한테 증여도 안 받고, 대출 한 3억 받고, 3억은 집에 현금으로 있었다. 이거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간답니다. 그런 목적에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정도 할 능력이 있다. 그걸 서류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 잔액증명서, 그 다음에 이거 주식, 잔고증명서, 이것만 떼어서 내면 된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받아도 된답니다.
여기서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만 냈지만 나중에 받아도 아무 이상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공급 금액, 발코니 확장 금액, 별도 금액, 합계 이렇게 합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요 합계 금액만 요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대금 요걸 적어서 합계가 요거랑 맞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자금 조달 방식에서 그 외의 걸 이제 신청을 하려면 막 서류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현금 등 그 밖의 기타, 보유현금 자산, 이런 거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증여 상속, 이거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세무서에 대해서 증여세 낸 것도 증빙 서류 막 이렇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힐스테이트 검담할지 중도금 대출은 분양대금의 40%,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샘플 보면은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 잔액증명서 이렇게 있는데 막 뭐 저기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을 증빙하려면은 또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내 저 월 소득이 얼만데 그 월급하고 뭐 부인 맞벌이면 부인 월급하고 이런 거 다 합해서 이렇게 해서 내겠다. 이런 것도 다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로 하면 되니까 이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이런 거. 이거는 해당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이 계약서 쓰러 가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만약에 은행의 예금이 내가 뭐 5억 7,500이 있다. 그러면 예금 잔액 증명서 요거만 떼서 내면은 끝입니다. 나중에 뭐 중도금 대출을 받든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이거는 나중에 그냥 하면 된답니다. 아무 이상 없답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만 내면 제일 간단하고요. 저같이 주식까지 있으면은 주식까지 합해야지 요 금액이 되면은 요거 두 가지 서류만 내면은 끝이랍니다. 이거는 안 봐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 이런 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끊어다가 내야 되겠죠. 내야 되는데 이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는 모델하우스에 저도 초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만 한 거고 저랑 틀린 분들은 꼭 모델하우스에 확실히 꼼꼼하게 물어보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또 모델하우스에 물어봤어요. 이거는 99A인데 99A 하시는 분들 저는 여기 거실 팬트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 키 큰 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여기 주방 키 큰 장을 주문해야만 그 LG 냉장고, 삼성 냉장고 그걸 선택해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LG 냉장고, 삼성 냉장고가 600 얼마예요? 600 얼마 내시고 주방 키 큰 장에 또 따로 190 얼마 그걸 내야 된답니다. 이거 확실히 다시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레스룸 여기 있죠? 드레스룸에서 드레스룸 플러스 붙박이장 해가지고 900 얼마예요? 근데 이거를 선택하면 화장대는 요 가격 안에 포함된 게 확실하답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화장대가 또 입식하고 좌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드레스룸, 여기 붙박이장이 이만큼 와요. 그리고 화장대인데, 요게 또, 이거는 그럼 이 가격에 포함된 거래요, 화장대는. 근데 입식하고 좌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약서 쓰실 때 결정하면 된답니다. 요거는. 그래서 저는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부인은 무조건 좌식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명령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